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복지 혜택 사각지대의 노인 국민들을 위하여 새로운 의결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의결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분에서 완화되는 듯 보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도 상향되고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근로소득공제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앞으로 3년 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20년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그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듯이 앞으로의 3년, 즉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9월 19일에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기초수급자 기준 상향, 재산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공제 확대입니다. 과연 현 정부는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운영할지 관련된 내용을 4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수급자 기준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에 따르면 2024년에는 32%가 기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계속 상향시켜 2026년에는 35%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48%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고 2026년에는 5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었다는 것은 지금보다 소득 인정액이 더 많은 분들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수급권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1인 가구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원, 4인 가구 572만원입니다. 내년부터 위 금액의 32%가 생계급여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71만원인 분들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생계급여로 최대 7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기준은 완화되고 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대상자도 대폭 확대되고 생계급여 수급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엔 올해보다 수급자 분들의 생활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이 높아지면 지금보다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는데요. 주거급여로 받는 금액은 수급자 분의 실제 임대료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생계급여처럼 얼마 오른다 이런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상자 자체가 많아져서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기준, 특히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본인 명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기초수급자는 될 수 없었는데요. 이유는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100%여서 자동차 가액이 100만 원이면 매월 소득을 100만 원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2024년부터 변경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 제외해준다고 하고요. 다인 가구, 다자녀 가구, 도서벽지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득 환산율을 100% 아닌 4.17%로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가정을 꾸렸다면 필수로 필요한 것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소득은 적은데 수급권자에 탈락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내용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완화된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특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외치지만 아쉽게도 내년 계획에 논의된 내용은 단계적 완화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하지만 수급권자분이 기준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보다 많다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위에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65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빈곤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지난달이 발표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20대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30%를 추가 공제해주는데요. 앞으로 24세 이하였던 기준이 30세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청년내일저축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청년내일저축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완화해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 지원금 일부 지원을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발표가 앞으로 3년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오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